이번 시간에는 제2장 들어갑니다. 제2장 타이틀이 NCS 문제 풀이 스킬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논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NCS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요구한다. 이해입니다. 이해의 뜻은 두 개 이상의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해, 학문적으로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NCS 문제 풀이에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의 키워드, 선택지의 키워드 연결해 버리자. 앞에서 우리가 논리는 관계를 잇다,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결하자는 겁니다. 연결. 그러면 그게 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자, 먼저 NCS 문제 풀이 접근 방식인데 객관식 문제를 푸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A, 발문에서 지문 가서 지문의 선택지 가는 겁니다. B는 지문을 거치지 않고 발문에서 선택지 바로 가는 방법. C는 역시 지문을 거치지 않고 발문에서 선택지 가서 선택지에서 또 발문으로 치고 가는 방법. 이 세 가지인데 그대로 활용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방식은 A죠. 발문 읽고 지문 읽고 선택지로 갑니다. 근데 이게 좋은데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할래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키워드 추출법을 추가하자는 겁니다. A에다가 키워드 추출법을 추가하자. 그래서 발문, 지문, 선택지 키워드를 가지고 보면 딱 답이 보인다. 발문, 지문, 선택지 키워드를 연결하자. 그러면 답이 딱 보인다 이겁니다. 이따 할 겁니다. 두 번째 B 방식이 뭐냐면은 이항대립 방식으로 내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발문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체크하고 확인하고 지문 보지 말고 바로 선택지로 가자. 선택지만 읽고서 그룹핑하면은 답을 찾을 수 있다. 자, 이것은 지문을 안 보기 때문에 나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객관식은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정답률은 더 높아지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 60문제 가운데 15개는 이 방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엇인가 잘 모르겠다.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겠다. 헷갈린다. 어렵다. 이처럼 판단이 안 서는 문제는 이항대립 방식으로 보세요. 그러면 눈에 딱 보입니다. 자, 3번 C를 갖다 대짓기 방식이라는 데 이름을 지었는데 지문을 거치지 않고 발문에서 선택지 바로 가서는 이제 선택지 각 항목 내용과 지문과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대집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사소통에서 실용문 그리고 자료 해석은 전부 이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용문과 자료 해석에 인용되는 지문은 전부 다 키워드 나열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추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 1번 지문과 연결해서 정보 판단하고 2번 역시 지문과 연결해서 정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내가 대짓기 방식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잔소리 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세요. 100점 만점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답인지 깨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답을 확답, 이게 답이다 하고 망설이지 않고 딱 정하고서 다음 문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을 했더니 한진 KPS 합격했다. 기존의 방식을 틀어내지 못한다고 많이 혼났다 하면서
나한테 카톡으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방식에서 좀 벗어나세요. 그래야만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 키워드일까? 키워드 추출법 들어갑니다. 자, 삼성 자소서 항목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났지만 여기서 노력이란 단어가 있고 또 노력이란 단어가 있고 생각이란 단어가 있고 결과란 단어가 있습니다. 노력이란 단어는 두 번 쓰였죠. 생각, 노력은 행동입니다. 생각, 행동, 결과가 역량을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역량에 대한 이론 전부 다 생각, 행동, 결과 가지고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늘, 비, 우산 할 때 우리가 생각, 행동, 결과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결과를 먼저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거꾸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영양 전문가들이 고등학교나 여기 가서 영양에 대해서 강의할 때 항상 인용하는 인물이 바로 박지성과 김연아입니다. 박지성과 김연아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예를 들기 참 좋은 인물이죠.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양 전문가는 묻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기에 어떻게 노력했기에 그 같은 결과를 냈을까 하면서 칠판에 사진을 한 장 보여줍니다. 뭘까요? 그들이 노력한 흔적은 여기에 있다 하면서 사진을 보여줍니다. 무슨 사진일까요? 특히 김연아의 발 사진입니다. 엑스레이 사진. 뼈가 으개졌습니다. 김연아와 박지성은 이렇게 뼈가 으개질 정도로 노력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냈다 이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를 들어서 그들 과거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영양 전문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냈을까? 그래서 원래 순서는 생각, 행동, 결과입니다. 원래 순서. 그건 한국 사람들은 급해가지고 결과부터 먼저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과, 행동, 생각 순으로 거꾸로 먼저 가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삼성 자소서에서 노력이란 단어를 두 번 썼듯이 행동을 보는 겁니다. 생각,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김연아 같은 선수 될 거야. 나는 박지성 같은 선수가 될 거야.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노력 과정에서 뼈가 으개질 정도로 노력한다는 것은 더 어렵죠. 그렇게 했더니 오늘날 박지성, 김연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생각, 행동, 결과가 키워드인데 행동 중심이기 때문에 행동을 놓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80% 키워드 전체 100 가운데 행동 중심이 80% 차지하고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5%밖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쨌든 놓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삼성 자소서 보면은 행동에 대한 얘기를 경험을 들려달라는 거죠. 행동 면접, 행동 사건 면접, 경험 면접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서 하늘, 비, 우산 할 때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양 전문가들은 이 공식을 가지고 또 설명하는 거죠. 성과는 역량 곱하기 실행이다. 자, 여기서 성과는 결과입니다. 자, 역량 곱하기 실행. 그래서 나
나 자신이 아무리 영양이 적다 한들 그 영양의 값 수치화시키면은 제로 또는 마이너스는 없다 이겁니다. 나는 내가 살아 숨쉰다는 이유로 어떻게든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양 크기는 제로 또는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자, 나는 제로 또는 마이너스에 가까운 어쨌든 간에 양의 정수 영양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나와 비교되는 엄청난 친구 하나는 그 영향의 크기가 엄청나다 이겁니다. 아주 크다. 그럼에도 실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 값은 얼마죠? 제로입니다. 네가 아무리 영향이 크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성과는 제로야. 이게 중요하죠. 나는 비록 영향이 너에 비해서 아주 작지만 나는 실행력이 좋기 때문에 나의 성과는 항상 양의 정수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행동 면접, 행동 사건 면접, 경험 면접을 중요시하고 그에 맞춰서 역량을 평가하는 겁니다. 키워드 3개 공부했습니다. 생각, 행동, 결과인데 그 중에서 행동 중심이고 행동에서 또 방향을 언제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태풍 노루 중국으로 가느냐 일본으로 가느냐 우리에게 오느냐 우리에게 온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한테 오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웃고 맙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그 방향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생각, 행동, 결과, 행동 중심, 방향 언저 이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딱 잡아야 합니다. 자, 키워드를 익혔으니까 이제 어디를 눈여겨봐야 하나. 어디를. 지문 길다, 다 읽었다, 다 읽겠다. 그럼 바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인터넷에 많은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 이 수업에서 봤습니다. 지문 중 읽어야 할 부분만 빨리 읽고 읽어야 할 부분 그렇다면 결국은 지문 중에서 어느 한 분야를 읽어야 한다는 얘기죠. 선택한다는 얘기죠. 선택해서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키워드인지 알았으면 그 키워드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드는 게 우리 한반도 사진이 있습니다. 나 그림을 그릴 줄 모릅니다. 우리 한반도 땅의 길이입니다. 땅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의 길이를 강의 명칭으로 설명한다면 강 명칭입니다. 무슨 강, 무슨 강. 두 개입니다. 무슨 강과 무슨 강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학생들이 압록강과 낙동강을 얘기하는데 압록강과 낙동강은 서남향입니다. 서남. 서쪽과 남쪽이죠. 자, 북쪽에 두만강이 있고 최남단에 영산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장의 길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대동강, 한강, 금강 이와 같은 강은 필요 없습니다. 요구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한반도 땅의 길이를 강의 명칭으로 설명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만강과 영산강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키워드는 맨 위에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꼬리라고 내가 얘기를 합니다. 거리든 대화든 머리와 꼬리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글의 첫 줄이나 대화의 첫 마디에 키워드가 들어있다. 그리고 꼬리에 한 번 더 그 글쓴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한 번 더 되짚습니다. 되짚기. 그래서 문단이 하나인 경우는 첫 문장 읽고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확인해라. 중간 읽지 마. 문단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첫 문단의 첫 문장 읽고 중간 과감하게 무시해라.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읽고 전체 내용 파악하라 이겁니다. 자, 키워드 공부했습니다. 키워드는 생각, 행동, 결과이고 행동 중심, 그리고 방향 언저.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그 키워드는 어디에 있느냐? 머리와 꼬리입니다. 문단의 하나인 경우는 첫 문장, 마지막 문장, 문단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첫 문단의 첫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이것도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카톡 대화를 여러분들 읽고서 선배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상상해 보는 겁니다. 공식입니다. 키워드 3개, 그리고 그 키워드는 어디에 있는지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이 키워드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익혔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문, 지문, 선택지 있는 법, 이것도 역시 읽혀야 합니다. 발문 읽는 법, 항상 머리, 꼬리. 그래서 발문의 첫 문장은 현실의 상황을 제시하기 때문에 팩트 위주로 구성된다. 팩트. 뭐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한다 이와 같은 얘기들. 그래서 대개 머리에 이슈를 정확하게 짚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죠. 특히 대화가 있다면 첫 한마디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첫 한마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꼬리에서 옳은 것은, 적절한 것은 이 체크하면 되겠죠. 지문 있는 법. 앞에서 했습니다. 문단의 하나인 경우는 첫 문장, 마지막 문장. 문단에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첫 문단의 첫 문장,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 마지막 문장.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에서 행동 방향, 기대 효과를 짚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따 글 구조론에서 이거 할 겁니다. 선택지 있는 법. 선택지도 이렇게 있으면 다 읽지 마세요. 머리와 꼬리 위주로 읽으세요. 그 어느 시간에 다 읽을 겁니까? 시간도 부족한데. 그래서 키워드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또 전체 키워드는 어디에 있다? 머리, 꼬리. 그러면 이제 발문, 지문, 선택지 역시 키워드 찾아가는 방법은, 위치 찾아가는 방법은 머리, 꼬리 중심입니다. 이것만 익혀놓으면은 전체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자, 왜 머리와 꼬리인가? 그 근거를 가지고 왔는데, 보고서 작성할 때 프레프 기법과 결근 방기 기법이 있습니다. 내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자꾸만 여자 발음을 못해요. 프레프는 2차 대전 때 영국 처칠이 제안한 겁니다. 그 당시 영국은 2차 대전 전쟁의 중심지였었죠. 세계 수많은 정보, 전쟁 관련 정보가 처칠에게 쏟아집니다. 그 엄청난 많은 정보를 다 읽지 못합니다. 그 처칠이 잔소리를 했습니다. 내각에다. 너희들이 1000페이지든 10,000페이지든 보고서 작성하면 좋다. 그렇게 해라. 그러나 메뉴에 내가 딱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포인트, 리전, example, 또 한 번 더 강조, 포인트. 이 방식으로 글을 좀 써다오. 그럼 내가 이해하고 파악하기 쉽지 않니? 맞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의 첫머리에 포인트 찍고 왜 그와 같은 결론이 나왔는지 이유를 찍고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끔 근거를 가지고 말해라. 그리고 한 번 더 짚어라 자식들아. 그러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지 않니? 위닝할 수 있지 않니? 하는 게 바로 프레프입니다. 결근 방기는 우리나라 사회 만들었는데 결론 먼저 근거 가지고 얘기해. 그 방법이 뭐냐 자식아. 기대 효과 뭔지 서로 비슷하죠. 이렇게 하면은 서로 편하다 이겁니다. 실제 회사에서는 이 방식과 이 방식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획안 작성 못해서 깨지죠. 보고서 작성 못해서 깨지죠 하는 것은 이 방식을 모르고 또 알더라도 제대로 적용할 줄 몰라서 깨지는 겁니다. 실용문 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머리와 꼬리 중심으로 글은 작성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문단 독해법.
문단의 하나인 경우는 첫 문장의 키워드, 마지막 문장 키워드 연결하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글을 쓸 때, 자, 첫 문장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나 던집니다. 키워드. 무슨 이슈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쭉 설명해 가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되짚습니다. 내가 했던 말을 한 번 더 되짚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정리,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머리와 꼬리를 읽으라는 겁니다. 중간에 읽지 않아도 충분히 내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삼성 사트 문제를 가져왔는데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첫 문장에서 언어를 통해서 얻는다. 무엇을? 문화유산이나 정신을.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세요. 역시 언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대화하며 그들의 훌륭한 정신을 이어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옛날 말, 우리가 쓰는 말, 옛날 쓰던 말,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말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는 시간이 변하면서 변한다 그러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언어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문명의 발달은 언어의 진화와 더불어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 문제의 답이어야 합니다. 자, 다단문. 문단이 여러 개인 경우는 첫 문단의 첫 문장, 첫 문단의 첫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읽고 말자. 그래서 나중에 있다가 포맷과 사부 구성을 공부할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되죠. 자, 머릿속에 넣어놓고 글의 머리와 꼬리 중심의 읽기 연습 내가 가져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야 하는데 어느 세월에 다 읽을 거냐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 결국은 글쓴이가 들려주고 싶어하는 내용, 메시지는 어디에 있나? 첫 문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단, 첫 문장, 이슈가 뭐죠? 호주 오픈 결승 진출했다는 게 이슈입니다. 아, 이거 잡아버리면 중간에 있는 문단 글을 무시해버리고, 자,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에서 눈에 보이는 게 정현의 발 물집입니다. 그 발에 물집이 생겼다는 것은 한 번 노력해서 생겼을까요? 아니면 수없이 반복 노력해서 생겼을까요? 그 얘기하는 거죠. 물집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김연아 발 뼈 사진, 그 어겨질 정도인데 한 번 해서 그렇게 어겨질까요? 그렇지 않죠. 수없이 반복해서 어겨진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정현의 발에 물집을 본 겁니다. 그 사진. 발바닥 사진에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진에 입 맞추고 싶었다. 그의 노력한 흔적을 보고서 그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의 전체는 한 단어, 노력이라는 거죠. 그 노력의 징표, 물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문장, 첫 문단의 첫 문장,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읽으면 내용이 전체 파악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단 하나의 단어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노력. 생각, 행동, 결과 가운데 뭐죠? 노력이죠. 행동. 자, 이제 키워드 연결하자 했습니다. 이해란 두 개 이상의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발문과 지문에 답이 있다. 자, 키워드를 잡고 싶다. 지문에서 내가 키워드 잡은 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선택지에 홍길동 그대로 뜬지 아니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이 뜬지 둘 중 하나입니다. 자, 키워드를 잡고 싶다. 지문에서 내가 A를 잡았다. 그럼 선택지 A를 그대로 찾으면 됩니다. A. 아니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여기 홍길동이면 여기도 홍길동이겠죠. 그럼 A-는 뭐냐면은 홍길동을 설명하는 무엇인가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뜻 다른 표현. 조선 중기 인기 소설의 주인공이었다. 어조로 활동했다. 그러면 홍길동과 연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또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할 겁니다. 키워드 매칭해버리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정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으로 보는 것이고 그게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아집니다. 해석하려 덤비면 3분이고 키워드 연결하면 10초란 말을 여기서 내가 하는 거죠. 자식아 해석 좀 하지 말아라. 왜 해석하니? 해석하니까 시간이 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뻗어가잖아요. 그래서 앞 시간에 해석하지 말아라. 해석은 주관이 개입되는 거다. 분석은 객관으로 하는 거고 해석은 사실은 주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지 말자 이겁니다. 자, 키워드 찾기 연습해 볼게요. 자, 이 5명인가요?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 이슈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뭘까? 자, 이 질문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NCS 워크북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첫 문단입니다. 맹파리. 하나의 문단입니다. 제안이란 단어, 그리고 개선이란 단어 동그라미 치세요. 제안이란 단어는 생각을 너에게 권하다 이 뜻입니다. 개선은 무엇인가 좋게 만들어내다, 결과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안은 생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고 개선에는 결과라는 의미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읽지 말고 장파리 대화를 보세요. 근데 장파리 대화를 갖다가 해서 키워드를 찾기 전에 키워드 추출법을 먼저 봐야 합니다. 장파리 대화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를 찾아보자. 자, 빅데이터가 이와 같은 기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연설을 했다 그러면 그 연설문에 쓰인 가장 많이 쓰인 단어 횟수 가지고 키워드가 무엇이다 찾는 게 바로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별거 없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다 그러면 그의 머릿속에는 평화라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바로 키워드다. 장파리 대화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이란 단어, 생각이란 단어, 생각이란 단어, 생각이란 단어. 생각이란 단어가 무려 4번입니다. 그러면서 실행, 계획, 행동이죠. 그래서 자, 키워드에 동그라미 쳐놓고 선택지를 보는 겁니다. 자, 1번 보세요. 생각이란 단어 들어가 있죠. 실행 단어 들어가 있죠. 2번 실천 단어 실행이죠. 결과 개선이죠. 3번 보세요.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제안하기 힘들겠군. 제안이란 단어가 있죠. 4번 답이죠. 4번 진술에는 생각, 행동, 결과가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예요. 소통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 머리와 꼬리 중심을 읽기 연습 두 번째인데 내가 인터넷으로 신문 기사를 보다가 이 기사를 찾은 겁니다. 엄청나게 길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기자가 딱 정리 강조 요약해 놨습니다. 꼬리에 이렇게 정리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이 길면. 짧아도 역시 마찬가지고. 요약 정리한 글 표현 문장에서 변화란 단어가 2번 써 있습니다. 변화라는 거예요. 길고 긴 기사에서 무엇을 갖다가 눈여겨보라? 변화를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경영 환경 수시로 변합니다. 리얼타임으로.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딱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머리, 꼬리, 중심, 키워드 읽기 방법이죠. 자, 29번 문제.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 차이점. 잘못된 것은 기억을 보십시오.
명량 신도론 강풍 재개로 확산. 여기서 명량 강조 표시되어 있죠. 강조 표시되는 건 무조건 동그라미 쳐야 합니다. 글쓴이는 적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적이 의미를 부여해서 적까지 자꾸만 잔소리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 두 번째 문단. 여기서도 역시 명량이란 제목에 강조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성견, 성결, 선행 의미 연결해 보십시오. 성견, 팩트를 사실을 먼저 본다. 성견. 선결, 먼저 결정하다. 해석해서 아 이거구나 하고 먼저 결정하다. 해석하다. 선행, 먼저 움직이다. 그래서 먼저 보고 먼저 결정하고 먼저 움직이면 최소한 KT는 따라 붙을 수 있겠군. KT는 제낄 수가 있겠군. LG는 지금 현재 3등 차지하고 있는데 선견, 성결, 선행으로 덤비면은 KT를 3등으로 밀어낼 수 있겠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렬한 의지가 돋보이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니은은 차두리 얘기인데 4년 뒤에도 한국에 월드컵이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 생각 밖에도 나오죠. 자, 말에 그치지 않았다. 차두리의 그로부터 6개월 뒤 자신의 행동 강조 표시되어 있죠. 생각이란 단어가 있고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 축구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안겼다. 2015년 1월 후배들과 함께 호주 아시안컵에 참가했던 차두리는 한 명의 플레이어로서 그리고 선수단의 리더로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게 바로 행동에 대한 얘기잖아요. 생각, 행동, 결과가 있습니다. 기억에는 결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어떤 결과를 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견, 팩트, 성결, 생각, 선행, 행동이죠. 여기는 결과가 없습니다. 여기는 분명하게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학생들이 희망을 얘기하는데 희망을 얘기하면 내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물어야 됩니다. 내 머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씨란 단어를 갖다가 던져야만이 내 머리가 움직입니다. 무엇인가 불똥이 튀는 게 보입니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자, 선택지 볼게요. 기억은 임전무태 계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내가 설명했고 기억의 주인공은 남다른 생각과 행동을 통해 새로운 결과를 내고 싶어한다.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거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기억의 주인공은 생각만 내비친 반면 리언의 주인공은 행동에 이은 결과도 만들었죠. 실제 행동을 보였고 불씨를 안겼다. 자, 4번 리언의 주인공이 만든 결과는 최고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희망의 불씨를 안겼다입니다. 월드컵에서 깨지고 나서 어느 누구도 축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차두리가 이와 같은 바람이다 하면서 생각을 밝히고 그에 따라서 실제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다시 축구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희망의 불씨를 안겼다 이 얘기죠. 이것을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30번 문제는 수장공사 예시 문제인데 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참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만들어야 한다. 이 정도 문제.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무엇인가 자료가 있고 KC, MC, SC, JC 대화가 있습니다. 자, KC가 이와 같은 지시가 내려왔다 하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MC가 어쩌고저쩌고 이동하기 전에 행동 방향, 손을 꼭 씻으라.
그러니까 S씨가 물음표가 있고 J씨 보세요. 막거나 손수건을 이용하라. 그 지문에 꼬리 보세요. 막을 수 있다. 첫 문장에서도 씻기가 나오죠. 막을 수가 있다. 씻다 연결하고 막다 연결하면은 답은 몇 번일까요? 막는 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2번인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되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게 가는 거죠. 행동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키워드 추출법 그리고 연결하기, 관계 잇기의 힘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못합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키워드 연결 다시 한 번 더 공부하는 겁니다. A 그대로 또는 A 다시 같은 뜻 다른 표현. 그래서 내가 벌써 지문에 표시를 하고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제마진이라는 단어, 정제마진은 1번에 있네요. 시차효과, 4번에 시차효과 있네요. 자, A-가 뭐냐면은 국제유가 강세. 국제유가 강세라는 말이 이 말 뜻, 유가가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A-. 자, 1번은 A 그대로, 4번도 A 그대로, 3번은 A-를 사용한 거죠. 그 답은 2번. 실제 한국 정유업계는 설비 고도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여기에는 없죠. 3순위 결론.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으나 ABC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 번 더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키워드를 잡고 싶다. 그러면 지문에서 무엇인가 잡았습니다. 선택지 똑같이 그대로 쓰입니다. 정제마진, 시차효과, 아니면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 강세, 상승. 그래서 달러 강세라는 얘기는 환율이 오른다는 거죠. 달러 강세, 환율 오른다. 반대로 표현하면은 우리 원화 가치 하락이죠. 이 뜻을 짚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어휘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휘력으로. 자, 다음 32문제는 애시 문제입니다. 자, 첫 문장 문단에 2개. 그래서 첫 문단 보세요. 첫 문장 보세요. 행동이란 표현에 강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글쓴이는 첫 문장에 자기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은 설명을 해 나갈 때 같은 단어를 쓰면 글을 읽는 사람이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갖다 어휘력이라 그러죠. 두 번째 문단에서 중간에 규칙적 학습 강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조 표시 무조건 동그라미 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의 밤 강조 표시되어 있죠. 1번 보세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자, 버릇이란 단어를 생각하세요. 버릇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하고 물으면 학생들은 대개 나쁜 쪽으로 뻗칩니다. 그 나쁘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좋은 버릇도 있고 나쁜 버릇도 있습니다. 그 버릇 자체는 모르는 거죠. 다만 그 사람의 버릇을 보고 밖으로 내비친 버릇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버릇을 들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대개 3살입니다. 3살에 그 버릇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한 번 들인 버릇을 반복하면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하면은 평생 버릇이 된다. 8등까지 간다 얘기죠. 그래서 바로 연결되는 거죠. 아니 여기 연결이 아니라 1번과 연결되는 거죠. 자, 과만사성이다. 이것은 가족의 밤과 바로 연결할 수 있죠. 4번 무리한 계획보다 약속의 실천이 중요하다. 이미 실천이라는 단어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유를 보장하면 알 성장한다는 얘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3순위 결론.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으나 지문에는 없다는 거죠. 자, 이 카톡은
2018년 한전 NCS 문제에 대한 후기입니다. 과학 지문이 있었는데 어렵죠. 첫 번째 과학 지문은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두 번째는 키워드 잡았더니 바로 잡혔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정답률도 높아지는 거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면 그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해의 뜻이라고 그랬죠. 두 개 이상의 정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 나 이거 이해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3번 문제. 앞에 32번 문제와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기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이미 제목에서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 보세요.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서 감수성과 표현력 끝까지 해낸다는 책임감과 자신감을 키워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선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 그건 워킹맘들에게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 양보다 함께 하는 시간, 질이 소중하다고 주문했다. 그래서 팀장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땅에 넘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러 가르치자. 책임감 그 얘기죠. 또 자립 그 얘기. 지적 체력 형성보다 호기심을 갖도록 노력해보자. 여기서도 지식 활용할 능력을 길러주는 게 유럽의 초기 교육이다. 호기심을 길러주자. 활용하는 능력. 자, 이게 독립심 나오고 쭉 나옵니다. 어쩌고 나옵니다. 부모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많이 갖자가 아니라 뭐죠? 양보다는 질이라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이겠네요. 아이 스스로 실천하면서 자신감을 키우도록 해보자. 자, 실천하면 자신감 연결되죠. 그래서 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빨리 짚을 수 있다. 키워드 가지고. 다음 34번 문제. 자, 예시 문제입니다. 누드 커뮤니케이션 실행하는 삼성. 문서에 부정적 용어 없애 법적 도덕적 비난 받지 말자라는 게 나왔습니다. 사내에서 하는 모든 대화 문서가 광화문 사거리에 공개되더라도 자, 여기서 공개 주체는 누구일까요? 삼성이 공개할까요? 아니면 어떤 서먼일까요? 삼성이 공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까발린다는 뜻이죠. 하더라도 우리는 떳떳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 1번 보세요. 인류 기업이라서 역시 세밀한 부분까지 시시콜콜한 표현 연결되죠. 2번 일종의 조직문화 개선인데 역시 제도와 규정만 가지고는 한계 있는 부분이야. 여기서 검증했지만 기본적인 보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바로 연결되죠. 결국 IT 기기 발달이나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겠어. 이 내용이 전체 3번에 대한 얘기죠. 정말 대화나 문서가 다 공개된다면 삼성이 공개한다는 이 공개 주체는 삼성이 아니라 누군가가 뭐 어떤 불만이나 이와 같은 이유로 까발린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이 문장에서 공개 주체는 누굴까요? 삼성이죠. 잘못됐죠. 이것을 짚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머리와 꼬리인데 지문이 깁니다. 이 긴 것은 머리 꼬리로 가십시오. 정말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가야 합니다. 어느 세월에 다 읽을 거냐. 첫 문장 읽으세요. 딱 동그라미 치는 게 있어야 합니다. 관점은 나의 생각이잖아요. 생각, 행동, 결과 가운데 생각에 해당됩니다. 관점.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 보세요. 어쩌고저쩌고 있고 첫 문장, 마지막 문장 따라서 어느 한 시점에 정착된 사회관계나 구조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사적 관점이 나오죠. 관점이 나오죠. 자, 첫 문단의 첫 문장에서 관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또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울리 있다. 무엇과 연결해야 되죠? 기죠. 그럼 여기는 관점은 신체 기능 가운데 무엇과 연결해야 되나요? 눈이죠. 볼관자니까.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눈 연결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해석하지 마세요. 답은 3번.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수능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 번 더 깊이 있게 답을 찾는 방법, 그러면서 정답률을 높이는 방법, 직관, 직감, 학답이라는 게 있는데 이항대립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